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 지금까지는요, x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해 봤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x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해의 범위가 아주 넓어지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때는 이 풀이를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방법을 두 가지를 보통 이용을 해서요. 미지수를 몇 가지로 만들어 주냐면 한 가지로 만들어 줍니다. 요 핵심이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을 미지수가 한 개인 거로 만들어 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로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감법이다라는 거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대입법은 그냥 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주는 거고요. 가감법은 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그다음에 감은 감소, 그쵸? 빼는 겁니다. 빼는 거, 그쵸?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가 한 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입법이라는 게 뭔가, 가감법이라는 거 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이요. x 플러스 y는 7이라는 것과 x 마이너스 y는 5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괄호로 묶여서 공통인 해를 구하라 라고 주어져 있을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법은 대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입을 하려면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을 1번식,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적에요. 자, 1번식에서 우리는 변형을 하겠습니다. 좌변에 x를 남기고 우변에 y를 이항해 주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문자에 대하여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2번식에 1번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를 3번이라 그러고 3번식이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3번식을 대입합니다. 그럼 x 자리에다가 7-y를 대입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y는 5다라고 해서 2번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괄호를 풀어주면 7-2y는 5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2y는 7 이항해서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y는 그쵸 1이다라고 풀었습니다. 자, y가 1이다라고 풀은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x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y를 1번식에 y는 1, 방금 전에 구한 이 y는 1을 대입해 줍니다.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 플러스 1은 7이다 라고 식이 만들어지면서 x는 얼마? 그쵸,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는 x는 6, y는 1이다 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6,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입법이에요. 자, 대입법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x나 y나 하나의 문자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식의 대입을 통하여 나머지 하나의 문자에 대한 값도 구해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지수 하나를 없애서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연립방정식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로요. 이번에는요. 가감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감법이라는 건 더하고 빼고라고 했었죠. 자,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x 플러스 y는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5입니다. 요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한다는 게 어떻게 더한다는 거냐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등식이요. A는 B다라는 등식과 C는 D다라는 등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요. 양변에 같은 걸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 C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그죠? A, B랑 같으니까. 그런데 밑에 C랑 D랑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C 자리에다가 내가 D다라고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는 좌변끼리, 그쵸? 우변끼리 더한 게 똑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A 빼기 C 해놓고 B 빼기 C 해도 두 개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C랑 D랑 같으니까 내가 여기를 D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뺀 거랑 두 개가 똑같다라고 쓴 거. 네, 이해 가시죠?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끼리 지금 결론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좌변끼리 더하겠습니다. 그럼 x 해서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y는 플러스 y 마이너스 y 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변에는 7과 5가 더해져서 10이다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 그쵸? 6이다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 더하기 y는 7 이렇게 되니까 y 값이 얼마다? 그쵸,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x는 6, y는 1이다 라고 금방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게 이제 더했기 때문에 빼기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빼기는요. x 플러스 y는 7, x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빼기로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문자를 없애기 위함이잖아. 그럼 지금 얘는 더하면 y가 없어지고 빼면 그쵸? x가 없어지겠죠. 아, 요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좌변끼리 우리 더하고 좌변끼리 빼는 거였잖아. 그러면 x-y에다가 밑에 있는 x-y가 빼지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괄호 풀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얘네가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괄호 있다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여기 y 앞에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x니까 사라지는 것이고 y는 두 개가 되죠. 2y가 되는 것이고요. 자, 5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는 2하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y는 1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식에다가 대입합니다. x 플러스 1은 7. 그럼 그쵸? x는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따라서 x는 6, y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더해서 문자 하나 없애나 빼서 문자 하나 없애나 그 결과는 그쵸?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가감법이었고요. 아까는 대입법이잖아요. 네,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가감법으로 풀어도 돼요. 가감법 안에서도 더해서 풀어도 되고 빼서 풀어도 돼요. 그렇죠? 다 방법은 문자를 하나 없애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떤 거는 대입법이 더 쉽고 어떤 거는 가감법이 더 쉬워요. 가감법 속에서도 더하기가 쉬울 때가 있고 빼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문제를 잘 보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익힌 다음에 문제에 맞추어서 이 문제에는 대입법이 좋겠다. 이 문제에는 가감법에서 더하기가 좋겠다. 가감법에서 빼기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